안녕하세요. 미더필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114페이지 비정연파 교류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비정연파의 의미인데요. 이 비정연파의 의미가 정연파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정연파는 사인파를 의미합니다. 이 사인파는 그래프상에서 물결 모양을 가지는 파형을 사인파라 그랬는데요. 이 사인파가 아닌 모든 파형들을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모양이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사인파가 아니고 여기서도 삼각형 모양이니까 사인파가 아니고 톱니파도 역시 사인파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는 정연파가 반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 사인파였는데 반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반파 정연파인데 역시 사인파가 아니죠. 이것도 여기 전파 정연파 역시 원래 이렇게 사인파였는데 이 파형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어쨌든 사인파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파형들이 정연파가 아니라 그래서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 사인파가 아닌 비정연파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115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115페이지 아래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 비정연파 교류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나와요. 직류분과 첫 번째 직류분과 두 번째 기본파와 세 번째 고조파 성분이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답이 이겁니다. 이 답이 이건데 어떻게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연파는 이 그림에서 이런 파형이 정연파인데 이 비정연파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형이 되게 일그러져 있어요. 원래는 여기 점선 모양처럼 이렇게 정연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 파형처럼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파형이 일그러져 있는데 이런 파형을 분해해 보니까 직류분도 있고 기본파성분도 있고 고조파성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분해해 보면은 원래 이런 여기 그림처럼 여기 기본파가 이렇게 기본파가 이렇게 있죠. 첫 번째 기본파가 있고 이렇게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빠른 성분에 이런 성분의 파형이 있어요. 이런 파형을 고조파라 그래요. 여기 세 번째 고조파 성분이 있죠. 이 고조파라는 게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이렇게 더 빠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파형에서 기본파 성분과 고조파 성분이 있었는데 이 직류분 성분이 합성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 파형이 직류분 성분만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 기본파 성분과 여기 2번의 기본파 성분과 그리고 3번에 고조파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직류파형. 이렇게 직류파형이 합성이 되면은 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직류분만큼. 이 직류분만큼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한 칸.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외형파, 즉 비정연파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첫 번째로 직류분이 있고 두 번째로 기본에 우리 사인파가 있고 세 번째로 고조파 성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깨끗한 정연파였는데 이렇게 일그러진 파형을 한번 나눠 보니까 첫 번째 직류분과 기본파 성분과 세 번째 고조파 성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답 자체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됩니다. 자, 이제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정연파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전에는 이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정연파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 방금 전에 한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직류분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기본파 그리고 세 번째로 고조파 성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연파의 계산 문제에서 직류분까지 포함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고 이 기본파가 주어지고 고조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둘을 더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이 기본파의 값이 예를 들어서 루트 2에 4 사인 오메가 t 암페어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3배 주파수가 빠른 이 3고주파 성분의 값이 루트 2에 3 사인 그 다음에 3 오메가 t죠. 주파수가 3배 빠르니까. 그럼 이 값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본파 전류의 실효값은 4죠. 실효값은 4고 이 기본파의 순식값 전류의 최대값은 이 실효값 전류의 루트 2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앞에 전체인 이 루트 2 곱하기 4가 최대값이 되죠. 그래서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실효값을 구할 때는 이 실효값 성분으로만 계산하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앞에 루트 2까지 모두 곱해준 값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비정형파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좌측에 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효값을 구할 때는 이 각 실효값 성분의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제곱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하면은 이 4가 있죠? 실효값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고조파 성분 3의 제곱을 해줘서 루트를 씌운 제곱근을 취하면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제곱근인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계산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출제되고 두 번째로 이 수식을 말로 풀었은 이 한글말로 풀었은 문구 자체가 시험 문제로 기출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기본파 전류가 루트 2에 4 사인 오메가 t 암페어였고 3고조파 전류가 루트 2에 3 사인 3 오메가 t 암페어였습니다. 여기서 기본파의 실효값은 4암페어고 이 3고조파의 실효값은 3암페어였습니다.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을 취해서 5암페어를 구했었죠. 이거를 한국말로 한번 풀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4의 자리가 기본파의 실효값이죠. 기본파의 실효값의 제곱을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고조파의 실효값, 또 실효값의 제곱을 했죠. 거기다가 제곱근을 취했습니다. 루트를 씌우는 게 제곱근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기본파, 고조파죠. 여기서 또 다른 고조파 성분이 있다면은 이 5고조파의 성분이 있다면은 또 어떤 값에다가 5 오메가 t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각 고조파 실효값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5고조파 성분이 있다면은 또 여기 5고조파 성분이 이렇게 또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파 실효값의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겁니다. 더하고 제곱근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 루트를 씌웠죠. 그래서 이 비정연파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식을 글로 풀어 쓴 이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이 고조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기능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 비정연파의 간단한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정연파라는 것은 정연파가 아닌 이런 파형들을 비정연파라 그랬는데요. 이 비정연파를 분해해 보면은 첫 번째 직류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직류분은 시간에 대해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이런 값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파. 기본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인파, 정연파 성분입니다. 이 기본적인 파형이라 그래서 기본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조파 성분입니다. 이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빠른 성분입니다. 이 정연파긴 정연파인데 이 주파수가 기본파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는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가 이렇게 모두 합성된 파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일그러진 파형이라고 해서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정연파의 계산입니다. 이 비정연파의 계산 문제는 이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이 주어지고 이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 두 번째로 이 수식을 글로 표현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기출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계산 문제로는 이 기본파 전류가 4A고 고조파 성분의 시료값이 3A일 때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수식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표현하면은 각 고조파 성분, 각 성분의 시료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각 성분의 제곱에 합을 취해서 제곱근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정연파까지 마무리해서 교류회로 파트를 마쳤습니다. 이 전기 이론 파트에서 교류회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어려운 문제를 점차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